그날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지은아, 준비됐니? 손님들이 다 모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따뜻했지만 지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지를 생각했다. 민지,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지은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녀의 약혼자, 현우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가족의 기대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 했다. 어머니는 늘 여자는 가정을 이뤄야 안정된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은은 그 안정 속에서 숨이 막혔다. 민지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와 처음 만난 건 2년 전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지쳐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민지는 옆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고 민지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림 그려줄까요? 당신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예술가로 살아가며 사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은은 그런 민지가 부러웠다. 곧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싹텄다. 처음 키스한 날,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게 잘못된 거라면 왜 이렇게 행복할까?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사랑에 잘못된 건 없어. 우리가 느끼는 게 진짜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지은은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며 이중 생활을 했다.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민지의 아파트에서 진짜 자신을 찾았다. 결혼식 당일, 지은은 차를 세우라고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렸다. 핸드폰을 꺼내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못 가, 너랑 같이 있을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걸 버리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 민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민지가 나왔다. 지은아. 정말 왔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은아, 어디야?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어.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민지와 함께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다. 우리 어떻게 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일단 도망치자. 서울을 떠나자.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부유했고 영향력이 컸다. 아버지는 곧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민지에게도 피해를 줄까 두려웠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다. 대기업 딸의 결혼식 당일 실종 사건, 지은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민지는 TV를 끄며 말했다. 걱정 마, 같이 이겨낼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을 선택했지만 가족을 버린 죄책감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게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이지은은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우연히 둘을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동료들의 말에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민지는 숨기지 말고 공개하자고 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우리 가족이 무너질 거야. 민지는 이해하려 애썼지만 점점 지쳐갔다. 나도 내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 한 번은 지은의 어머니가 불쑥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어떻게 주소까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문 앞에서 소리쳤다. 지은아,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지은은 문 뒤에 숨어 떨었다. 민지가 나가서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라고 외쳤다. 그날 지은은 어머니를 피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민지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민지를 자유롭게 키웠지만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아버지가 민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며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압박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지은은 민지를 안으며 미안해라고 말했다. 둘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지은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길을 가보려 해요. 상사는 이해 못했지만 지은은 자유를 선택했다. 민지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돈 문제, 사회적 고립이 따랐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과의 연락은 끊겼다.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이게 행복일까? 민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불안했다. 이 부분에서 지은의 내면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제 좋은 결혼. 하지만 민지를 만나 진짜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운명이야. 이지은은 그렇게 믿었지만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탓이야. 동생의 문자가 왔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해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을 받자.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니 조금 위안이 됐다. 하지만 사회의 정의는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지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울었다. 민지는 변화는 우리부터 시작해 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작은 집에서 지은과 민지는 새 삶을 시작했다. 바다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왔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물론이야. 우리만의 세상이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주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웃들이 두 여자가 왜 같이 사냐고 수근거렸다. 지은은 불안해했지만 민지는 신경 쓰지 마. 우리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림을 그리며 돈을 벌었고 지은은 온라인으로 글을 썼다. 둘의 일상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키스하며 나도 마찬가지야. 사랑은 깊어졌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은 가족 소식을 듣고 싶어 뉴스를 검색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기사. 내 탓인가? 지은은 자책했다. 어느 날 동생이 제주로 찾아왔다. 언니, 집에 돌아와. 엄마가 아파.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무슨 병이야? 우울증. 언니 때문에. 동생의 말에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는 가봐. 가족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자 울었다. 왜 그랬니? 내가 왜? 지은은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지은을 기다렸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어. 그 여자랑 헤어져.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지은은 자빠, 이해해주세요. 이게 제 진심이에요 라고 반박했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친척들이 모여 지은을 비난했다. 동성애. 그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삼촌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정인이 가족 안에서도 작용했다. 지은은 자신의 사랑을 변호하려 애썼지만 압력이 컸다. 어머니는 퇴원 후 지은에게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생각해. 지은은 갈등했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돌아갈까? 민지는 내 마음 따라. 하지만 나 포기하지 마. 지은은 서울에 머물며 가족을 돌봤다. 하지만 민지가 그리웠다. 밤마다 민지와 영상 통화했다. 보고 싶어. 나도. 둘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지만 거리가 생겼다. 지은의 옛 약혼자 현우가 나타났다.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현우는 진심이었다. 지은은 미안해. 못해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현우의 말에 흔들렸다. 사회에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이 지은은 인정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삶은 힘들었다. 법적 보호도 없고 차별이 만연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고민했다. 민지는 제주에서 혼자 지내다 지쳤다.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이 가족 때문에 망설여. 친구는 포기하지 마. 사랑은 싸워야 해. 민지는 서울로 가기로 결심했다. 지은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다. 지은을 만나자 둘은 포옹했다. 함께하자. 하지만 가족이 알면 더 큰 충돌이 올 터였다. 지은은 숨기자고 했지만 민지는 이제 그만. 공개하자라고 주장했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갈등이 생겼다. 공개하면 가족이 무너져.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숨기면 우리가 무너져 라고 맞받아쳤다. 그날 밤 민지는 호텔로 갔다. 지은은 혼자 울었다. 자신의 선택이 민지를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지은은 민지를 찾아 사과했다. 미안해. 같이 싸우자. 민지는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적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회사 동료가 소문을 퍼뜨려 직장을 잃을 뻔했다. 레즈비언. 그런 사람과 일 못해. 누군가의 말이. 지은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이 문제야? 민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찾았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힘내요. 하지만 혐오 댓글도 쏟아졌다. 지은은 두려워했다.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 미래의 불확실성이 무서웠다. 가족의 반대는 계속됐다. 아버지가 민지를 찾아가 지은에게서 떨어져라고 협박했다. 민지는 아저씨,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민지의 단호함에 물러났다. 지은은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그러세요? 내 미래를 위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제 미래는 민지예요 라고 선언했다. 이 대화가 전환점이 됐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가족 분위기가 변했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민지 만나보고 싶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놀랐다. 민지를 데려오자 어머니는 조용히 대했다. 행복하니? 네. 지은의 대답에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그럼 됐어.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이 작은 변화에 희망을 품었다. 해외 결혼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면서 지은과 민지는 준비에 들어갔다.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거기서라면 자유로워.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여권을 준비하며 흥분했지만 가족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냥 가자. 지은의 말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날 동생이 모든 걸 알았다. 언니, 미쳤어.
해외 결혼, 동생의 충격에 지은은 내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동생은 가족에게 알렸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절대 안 돼. 내 인생 망칠 거야. 어머니는 울며 왜 이렇게까지 지은은 사랑 때문에요. 라고 대답했다. 친척들이 개입했다.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야? 아이도 못 낳고 지은은 행복이 더 중요해요. 라고 반박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사회의 편견이 가족을 통해 드러났다. 지은은 자신의 선택이 이기적인지 고민했다. 민지는 지은의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저희 사랑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사랑 인정 못해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간 주세요. 지은과 민지는 잠시 헤어져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지은은 혼자 산책하며 내면을 들여다봤다. 가족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는 친구들과 상의했다. 지은이 망설이면 어떡해? 친구의 말에 민지는 불안했다. 갑자기 배신이 일어났다. 지은의 옛 친구가 민지의 과거를 파헤쳤다. 민지가 과거의 남자와 사귀었다는 소문. 바이섹슈얼. 지은 속이는 거 아니야? 친구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은 믿지 않았지만 민지에게 물었다. 사실이야. 민지는 과거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의심이 싹 텄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상처 줄까 봐. 지은은 화를 냈고 싸움이 벌어졌다. 이 배신으로 둘의 관계가 흔들렸다. 지은은 신뢰가 깨졌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며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변함없어. 지은은 시간을 달라고 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민지가 그리웠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과 가족의 반대, 이제는 내부 불신까지. 지은은 우울해졌다. 상담소를 다시 찾았다.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는 자신의 감정을 믿으세요. 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리며 그림을 그렸다. 지은의 초상을 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잃을 수 없어. 민지는 지은의 가족을 다시 찾아갔다. 지은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내가 정말?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만남이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움직였다. 어머니가 지은에게 민지 만나봐. 진심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민지를 불렀다. 용서할게.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지은의 재산을 동결했다. 돌아오지 않으면 지원 끊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내 선택의 대가야. 이 지은은 민지와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돈이 없어 제주집을 팔아야 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지은이 물었다. 민지는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생활이 힘들어졌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은의 실종 사건이 다시 뉴스에 나왔다. 동성애 때문에 가족 버린 딸 기사가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지은과 민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다. 비정상적. 사회 문제야. 지은은 스트레스로 아팠다. 민지는 지지를 모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았다. 우리 싸움은 계속돼. 하지만 혐오가 심해졌다. 누군가 집에 돌을 던졌다. 지은은 두려워했다. 포기할까? 민지는 절대 안 돼. 이게 우리의 길이야. 라고 말했다. 둘은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다. 비행기 티켓을 다시 샀다. 출발 전날 동생이 왔다. 언니, 하지만 연락해. 동생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가족의 작은 지지였다. 어머니도 문자를 보냈다. 안전하게 다녀와. 아버지는 여전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민지는 미소 지었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친구 몇 명이 증인으로 섰다. 영원히 함께하게 서약을 하며 둘은 키스했다.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불안했다. 법적 효력이 없지만 상징적이었다. 돌아온 후 지은은 가족을 만났다.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축하해라고 속삭였다. 가족의 갈등은 여전했지만 지은의 결의가 강했다. 민지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아버지가 내 선택 존중해라고 말했다. 작은 승리였다. 운동 참여로 지은의 삶이 바빠졌다. 시위에 나가고 온라인에서 글을 썼다. 우리 사랑은 정상적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지는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멋져. 하지만 반대 세력이 강했다. 보수단체가 지은을 공격했다. 가족 파괴자 이메일이 왔다. 지은은 위협을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게 내 식으로 싸우는 거야? 민지도 예술로 표현했다. 동성애 테마의 전시회를 열었다. 지은의 초상이 중심이었다. 관객들이 왔지만 비난도 따랐다. 변태, 누군가 그림에 페인트를 뿌렸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예술은 계속돼오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둘의 결속이 강해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은 지쳤어. 민지는 휴식하자. 가족의 태도가 서서히 변했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내 글 봤어. 생각하게 돼. 지은은 놀랐다. 아버지는 아직 이해 못하지만 내 행복원의 이 대화가 화해의 시작이었다. 어머니는 민지를 초대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 씨, 지은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치 않았다. 지은의 옛 약혼자 현우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아직 사랑해.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은 님이 끝났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우가 민지에게 접근했다. 지은은 나랑 더 잘 맞아. 민지는 화를 냈지만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 비밀이 갈등을 불렀다. 지은이 알게 되자 왜 숨겼어? 민지는 걱정할까 봐 또다시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둘은 큰 싸움을 했다. 항상 숨기네.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너도 가족 일 숨겼잖아. 맞받아쳤다. 지은은 집을 나갔다. 혼자 호텔에서 지냈다. 이 관계가 지속될까? 민지는 후회했다.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과해. 민지는 지은을 찾아갔다. 미안해. 사랑해. 지은은 용서했다. 우리 더 솔직해지자. 사회적 변화가 보였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지은은 청원에 참여했다.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 민지도 함께했다. 시위에서 둘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카메라가 찍었고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혐오도 늘었다.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죽어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는 느렸다. 이 위협으로 지은은 트라우마를 겪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함께 이겨 상담을 받았다. 공포를 직면하세요. 지은은 운동을 그만두려 했지만 민지가 만류했다. 포기하면 안 돼. 지은은 다시 일어났다. 인터뷰를 했다. 우리 사랑은 평등해요. 이로 인해 지지자가 늘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이 왔다. 아버지가 민지를 인정했다. 딸의 선택 존중해.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지은은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 민지도 가족이 돼서 기뻐요. 이 순간이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는 느렸다.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다. 민지가 임신을 제안했다. 정자 기증으로 아이 가져보자. 지은은 놀랐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육아는 어렵지만 해외 옵션을 고려했다. 이 결정이 새로운 도전이었다. 가족의 반응은? 사회의 시선은? 지은은 고민했다.
아이에게 미안할까? 민지는 사랑으로 키우면 돼. 둘의 관계가 성숙해졌다. 과거의 갈등을 통해 배웠다. 대화가 중요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동의했다. 함께 여행을 갔다. 제주에서 시작한 사랑을 되새겼다. 여기서 영원히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다. 운동과 삶의 균형을 맞췄다. 병원 침대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걱정 끼쳐. 민지는 울며 살아서 다행이야. 사고는 뉴스에 나왔다. LGBT 운동가 폭행 사건에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지지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의 이름이 상징이 됐다. 퇴원 후 지은은 더 강해졌다. 멈추지 않을게. 민지는 함께할게. 가족이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민지를 안아줬다. 고마워. 지은 지켜줘서. 이 순간 가족의 결속이 강해졌다. 어머니는 이제 내 행복 응원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법안 논의가 가속화됐다. 지은의 이야기로 인해 공감이 늘었다. 민지와 지은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 해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았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이 축하했다. 할머니 될게. 어머니의 말. 하지만 사회적 도전이 남아 있었다. 동성 커플 아이? 비정상 비난이 있었지만 지은은 사랑이 가족이야 라고 대응했다. 아이 탄생 후 삶이 변했다. 작은 여자아이, 하늘이, 지은과 민지는 부모가 됐다. 밤에 울음소리에 깨고 함께 웃었다. 이게 행복이야. 하지만 육아 스트레스도 컸다. 사회의 시선, 법적 문제. 지은은 로비 활동을 계속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수년 후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지은의 노력 덕분이었다. 결혼식에서 지은과 민지는 다시 서약했다. 가족, 친구들이 축하했다. 영원히 이 하늘이가 꽃을 뿌렸다. 이 순간이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은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많은 희생이 있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일기를 썼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 민지와 함께 바다를 보며 후회 안 해라고 말했다. 사회는 변했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됐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선택은 옳은가?